안녕하세요.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식 관련 세금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좀 비교하는 형식으로 할 건데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면 제목이 주식펀드 금융투자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라고 되어 있고, 이게 6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이지만 내년에는 0.2%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의 농어촌 특별세 0.15%를 포함해 0.2%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0.2%로 맞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용을 보시면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단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2년 동안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향후 2년이 2023년이랑 24년을 뜻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만 양도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한 기준은 올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 세율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해외 주식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만 과세가 됩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할 때는 과세가 안 되고 매도할 때만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거래세법을 보시면 2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 증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를 보시면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 이게 코스피 시장이죠. 이것은 0.08%이며 코스닥 시장은 0.23%입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0.15%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두 개 합하면은 0.23%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래세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특세를 감안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증권거래세 관련 실질 세율은 0.23%로 동일하다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이거는 세율 부분인데요. 증권거래세법에 나오는 그 세율입니다. 잘 보시면은 1항에는 뭐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만분의 43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2항을 잘 보시면 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다. 이 2항이 중요한데요. 밑에 시행령을 보시면 대통령령이거든요. 제5조 탄력세율 부분을 보시면 1호에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만분의 8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0.08%, 제가 위에다가 이게 적어놓은 이게 만분의 8이고요. 또 3호 보시면 여기 가목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분의 23이라고 하니까 0.23%, 코스닥이 0.23%가 증권거래세가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농특세법에서 가지고 왔는데 5조에 1항에 호별로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와 있는데, 5호에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의 만분의 15, 그러니까 0.15%라고 제가 아까 위에서 적어놨는데요. 농어촌 특별세 시행령의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의 1항을 보시면 여기 법 제5조 1항 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게 코스피 시장이죠. 대통령령으로 증권은 증권시장,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특세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제가 표로 요약했거든요. 코스피 시장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0.08%에 농특세 0.15%를 합계해서 0.23%,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은 증권 거래소만 0.23%가 붙어서 0.23%, 해외 상장 주식은 아예 붙는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자면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만 과세이며 해외 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란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종목당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코스닥 시장은 종목당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분율 1%, 2%보다도 이 금액 기준 10억 원에 더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제가 소득세법에서 조문을 따왔는데요. 94조의 1항 3호 감옥의 1번 부분을 보시면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이게 양도소득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다 목에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이게 해외 상장 주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밑에 있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4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여기 기타 주주는 약간 특관자,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에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 이상이라고 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예를 들어 2022년 올해죠. 올해 양도를 했을 때 대주주 기준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2021년 12월 31일 이 말 기준으로 이게 대주주 여부를 요건 같은 거를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2021년 말에 대주주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2022년도에 양도를 했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죠. 국내 주식은 말이죠. 그리고 밑에 2호 부분을 보시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인데, 올해가 속하는 기간에는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1% 또는 10억 원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5항에는 제4항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잖아요. 여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1호에 나와 있는데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이거를 정리한 것이므로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뺀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이거든요. 연간. 이거를 적용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양도가액의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 그러니까 실제 매도한 그런 가액을 얘기하며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하고 증권거래세, 위탁매매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밑에 조문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호의 취득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3호의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밑에 있거든요. 시행령 163조 5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1호에 보시면 가목의 증권거래세, 나목의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이 있고, 마목에 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데 79조 보시면 이 항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감옥의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그리고 여기 2호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아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거래세로.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여기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소득세법에 이게 조항이 나와 있는데 103조의 1항 2호에 보시면 93조 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이게 국내 주식 양도소득인데 2항에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손익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A 주식, B 주식을 2022년에 양도를 해도 얘 250, 얘 25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20을 공제를 했으면 얘는 이제 나머지 130 정도를 기본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좀 복잡한데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1항의 11호를 보시면 제94조 1항 3호 감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감옥 보시면 대주주만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1번 보시면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 등이면은 30%예요. 100분의 30이니까. 근데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이면은 3억 원 이하면은 20%, 3억이 초과하면은 25%거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2호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입니다. 이거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의 10%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다 나와 있죠. 뭐 1년 미만 보유하고 중소기업 외 법인이면은 1000분의 30이라는 건데 아까 위에서는 100분의 30인데 여기는 1000분의 30이니까 그냥 소득세법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0인데 위에 소득세는 100분의 20이니까 그냥 여기에 10%를 그냥 가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것도 제가 표를 요약했는데요. 보시면 1년 미만 보유 and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라는 거는 중견이랑 대기업을 포함하는 겁니다. 얘네들이면서 1년 미만을 보유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는데 33%,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에서는 22%, 이건데 3억 원 초과하면은 27.5%입니다. 이게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거고 해외 상장 주식은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소기업인지 여부, 보유기간 여부 이런 거를 좀 따져보셔야 되고 일단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런 거를 또 찬찬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국내 주식은 15.4% 이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배당 소득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고 차액을 아래와 같이 정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외국의 배당 소득세율이 국내 배당 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 소득세랑 외국 배당 소득세 이거 차액만큼을 추가로 국내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요. 외국의 배당 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거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원천 징수만 하고 땡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과세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밑에 또 조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소득세법에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게 1항 1호에는 내국법인, 6호에는 외국법인, 그러니까 둘 다 배당소득은 과세가 되고 14조 과세표준에 계산할 때 3항을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아래 거는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6호에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소득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외 상장 주식이나 국내 상장 주식이나 둘 다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127조 원천징수 의무의 1항의 2호에 보시면 이 배당소득은 국내 주식에 해당하는 거고 5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2호의 소득, 그러니까 이거죠.
이 소득,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거 위탁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대신 해줘서 떼주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원천징수 수혜율이 129조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1항의 2호, 이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4%인데 여기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은 여기에서 10%를 가산하면은 15.4%가 되고, 4호를 잘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제1항 2호의 소득에 대해서, 이거 배당소득인데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 그러니까 이거 14%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데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위에 이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문에는 약간 복잡하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밑에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29조 1항 2호, 이거 배당소득인데 여기 세율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14%에다가 곱하기 1.1 곱하면 이게 15.4%가 되는데 이게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복잡하게 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관련 세금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주식 대주주, 아까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주주분들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면 서학개미 분들에게 이 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차익에 대해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